안녕하세요, 최화님.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혐오스럽고 끔찍합니다. 제가 가는 길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모두에게 기대받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뭐든 참여하게 해주시고 미래에는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또 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가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울한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또 상처받지 않고 우리 오빠가 술도 조금 덜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오빠가 뭐 대학생활 술 마시지 마라 이런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명상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느끼고 혐오스러울 정도로 끔찍하다 이렇게 해주셨고, 스스로의 발전이 좀 더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적어주셨는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뭔가 답답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좀 한심하다고 느낄 때는 우리의 마음 무의식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더 발전하고 싶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내가 답답해졌다, 마음이 좀 답답하다, 또 내가 좀 한심하게 느껴진다, 또는 내가 조금 뒤처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께 올라오면 어떤 마음의 무의식이 작용하냐면 내가 지금 뭔가 변하고 싶구나, 내가 뭔가 달라지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만들어내는 신호예요. 그게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내가 지금 뭔가 변화하고 일상의 이 굴레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신호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답답하든가 한심하든가 좀 지루하든가 이럴 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는 여러분이 뭔가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의식 안에.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생각되면 내가 뭔가의 성장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셔야 돼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하면 내가 지금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런 감정들을 긍정적인 변화로 맞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답답하고 막 그러면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본인의 인생의 나고자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신을 더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근데 절대 우리 기천 가족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좋은 신호예요. 성장하는 신호고 변화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성장과 변화의 날들을 본인이 반갑게 맞이하셔야 돼. 특히나 청소년을 키우시는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이 뭔가 답답해하고 또는 뭔가 부족해하고 그러면 네 마음 이해해. 네가 지금 답답한 것은 네가 새롭게 뭔가 변화하고 그리고 탈바꿈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신호들이야. 엄마도 다 겪었고 아빠도 다 겪었던 그런 감정들이란다. 괜찮아. 그리고 더 좋게 더 나아지게 스스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또는 엄마 나 너무 부족해, 친구들에 비해서 너 부족해,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그래,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마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기란다. 엄마도 그랬고 세상 모든 어른들이 다 그렇게 성장했단다.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더 큰 것을 바라보는 힘이 생긴 거야. 이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야. 이렇게 자식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 또 질문이 한다면 아이에게 이걸 반복하라고 해요. 엄마 한번 따라해 볼래? 완벽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우리 모두 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단다. 각자 나름대로 모두 온전한 존재야.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도 온전하고 강가에 돌멩이 하나도 온전하고 하루살이도 그 나름대로 온전한 거야. 개미 한 마리도 온전한 거야. 그러니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보통 청소년들은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세월이 가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걸 미리 부모님이 현명한 마음으로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이 크게 변한다. 작은 한 걸음이 쌓여서 큰 변화로 바뀐다. 이런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해서 뭐 되겠어. 작은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지. 한 걸음을 걸어 나가면 돼. 멈춰도 괜찮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일 뿐이야. 1000걸음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괜찮아. 100걸음도 의미 있고 10걸음도 의미 있는 거야. 그냥 변화하면 돼.
그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렴. 그렇게 하면 스스로가 피난하는 마음이 좀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발전의 첫 걸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저한테 저번에도 귀천명상센터에서 한 분이 이렇게 차를 제가 한 잔 드렸는데 차를 받다가 쏟았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져오고 휴지를 막 가져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쏟을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그분께서 치아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에요. 제가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실수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지금 차 한 잔 먹으면서도 또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라고도 그런 적 없겠어요. 저도 물 쏟은 적 많이 있습니다. 그 실수가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하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인간미가 있나요? 완벽한 사람은 인간미가 없잖아요. 누군가도 다 부족한 면이 있고 결국엔 더 나를 탐구하고 나를 더 공부하고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실수가 아니라 연습이다. 뭐라고요? 실수가 아니라 연습이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는 연습들은 오히려 더 깊고 넓은 나를 만들게 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부족함은 다 성장의 기회예요. 특히나 청소년을 지금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이 실수하고 부족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길이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걸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 이게 성장하는 길이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엄마도 불완전했고 아빠도 불완전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해. 경전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근데 내가 자꾸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 안 하면 계속해서 불완전한 현상이 생기고 불완전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불완전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불완전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면 뭐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자께서는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려면 가장 먼저 돌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자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생에서 성장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한다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이 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녀가 이런데요, 남편이 이런데요, 배우자가 이런데요, 아버지가 이런데요, 어머니가 이런데요, 직장 동료가 이런데요. 그러면 결국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나를 먼저 돌봐야 돼요. 뭘 돌본다? 내 마음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먼저 자신을 돌보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 하셨어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는 더 이상 깨달음 또는 더 이상 마음의 평온, 더 이상 마음 공부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공자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돌보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관찰하는 것이 먼저 선두에 둬야 하고 그 다음에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공부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자책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배움의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배움으로 여긴다. 모든 상황을 배움으로 여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을 배움으로 느끼고 가물면 가문 것을 배움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공기가 있고 내 마음 안에 모든 뜻이 있다. 이걸 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천사상이라고 해요. 내 가치를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두렵지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내면을 아끼고 내면을 관찰하고 나를 더 믿고 나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자중자애라고 해요. 자중자애. 이게 뭐예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 자중자애의 마음, 인내천사상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조금씩 정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수용하는 명상을 하면 좋아요. 체환지셔서 수용 명상 또는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니까 받아들임 명상 이런 거 치면 나올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게 좀 필요하고 또는 치유 명상, 두 가지 명상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호흡을 통해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편안하게 본인과의 내면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미 훌륭한 사람이에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성장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성장하고 있다.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진다.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진다. 이런 확언들을 꾸준하게 말하고 쓰고 필사하면 더욱더 단단해지고 인생의 희망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성장의 기회다. 스스로 비난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작게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